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영고에 이제 성서한 2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서영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최대 맥스가 요 성서한 2까지 해서 조합을 해서 6장의 카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7개의 대학의 입시 결과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올해의 어떤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전형별로 좀 정리를 해봤고, 계열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이제 기준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유전공에 대한 입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입시 결과들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에 대한 이 참고 자료는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고 하는 란에서 각 대학별 입시 결과들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저 또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50% 혹은 70%라고 하는 입시 결과 컷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추천 전형부터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만 종합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교과에 이제 옵션들이 붙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가장 큰 전형의 변화가 있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는 전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우선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연세대는 원래 교과 면접이었는데 올해 교과 100%, 거기에 수능 최저를 부여했고요. 한양대도 원래는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입결을 보시면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평균 입결을 차지한 학교가 원래 한양대였습니다. 1.48. 하지만 올해는 교과 90에 정성평가 10%,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수능 최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작년 기준에서는 총 4개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학교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연세대와 한양대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활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입시 결과 컷을 직접 비교해서 보기는 좀 어려워진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 컷을 보시면 1.28이에요.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은 문과 1등, 이과 1등. 대부분의 학교가 요렇게 이제 추천을 주죠. 문과 1등, 이과 1등. 아니면은 이과에서 1, 2등 정도. 요렇게 되게 추천을 줘요. 그 얘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문계열 1.28이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고 문과 1등들의 평균 입시 컷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시겠죠. 상당히 높아요. 1.28이면은 굉장히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다. 물론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 1.28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수치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종합인데 불구하고 1.28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입결을 자랑한다. 이제 그 뒤를 잇는 게 작년까지는 한양대였어요. 왜? 얘가 무조건 6번 카드거든. 얘는 무조건 갈 수 있어. 내신이 1.28이면 서울대 떨어지고 연세대 떨어지고 고려대 떨어지고 서강대 떨어지고 성균관대 떨어져도 한양대는 붙어. 이 공식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수능 최저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있는 한양대 입결은 전설 속의 입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올해 최소한 서강대와 성균관대 라인 정도까지 입시 결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정을 하셔야 돼요. 결국엔 최저가 핵심이 될 것이고, 그만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또한 이제는 우리가 선택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교과에서의 반영 비율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연세대는 단순 교과 100%니까 고려대에 비해서 평균 입결 컷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 한양대라는 이제 확실한 6번 카드가 없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연세대, 고려대 안에서 끝내야 돼요. 어차피 다 최저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최저를 못 맞춘다 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학교가 아닌 이 밑에 라인에 있는 학교에서 한 장을 써야 된다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내신만 좋다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학교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이제 연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는 저는 거의 1.4 초반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40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고려대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한 1.4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 서류 20%가 어떻게 이제 작용하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니까.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도 지금 보시는 입결에도 좀 변동값이 생길 걸로 보여져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연세대 고려 입결값이 올라갈 거니까 서강, 성균, 한양대의 추천형의 입결값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제가 보는 기준점은 서강대 정도 라인에서 기준점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6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성균관대가 1.8인데 이게 정성평가 20%를 반영한 값어치예요.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1.7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한양대가 아마 요 중간값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정성평가가 성균관대보다는 적으니까. 요 정도에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1.6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서강대를 왜 제일 높게 보고 있냐면, 최저가 이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3개 각 3등급이잖아요. 다른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이 3합을 이제 요구하는데, 서강대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맥스가 3합 9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각 3등급 이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내가 수능 최저는 조금 애매하지만 내신 컷이 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서강대에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바라봐야 되고, 이화여대가 유일하게 이 라인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여학생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기 1.83. 근데 작년하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형이. 근데 차이점은 딱 하나죠. 작년까지는 1괄이었어요. 그냥 교과하고 면접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이제 줄을 세웠다라고 하면, 올해는 1단계 교과에서 배수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잘라내죠. 그리고 2단계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 교과 배수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입시 결과 컷보다 올라갑니다. 왜? 아무튼 내신 좋은 애들 줄을 세워서 배수로 잘라내니까. 그러면 저도 요거는 한 1.7대까지 들어올 거다. 1.75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입시 결과 컷이 조금씩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은 1.8에서 이제 이 상위 7개 대학 라인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리 못해도 1.7 이내에는 들어와야지만 합격을 보장받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인문계열의 추천 전형 예상입니다. 자연계열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연계열은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2, 그리고 이제 한양대가 작년에 제일 높았어요. 1.3. 물론 이제 전설석의 입시 결과 컷이 될 거니까 아마 많이 하락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연계열은 현재 보고 계시는 입시 결과 컷에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결국 자연계는요, 1.0에서 1.1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입결 컷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의학 계열 쪽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문계랑은 틀리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고 하는 이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는 친구들은 1.1이라는 입결이 넘어가는 학생들한테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서울대는 지금 1.3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1.1부터 1.3대까지 사이에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다 박혀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1.0에서 1.1은 솔직히 의학계열로 빠져버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도 다 비슷하겠죠. 그러면 연세대도 1.1부터 시작을 해서 1.4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고, 고려대도 마찬가지겠죠. 1.1에서 1.4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본다고 하면은 자연계열에 있는 서영고는 현재 입시 결과 컷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연세대가 관건이죠. 과연 1.3대 안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1.4 0 아니 1.41 정도, 지금 보시는 1.43도 조금 더 올라갈 거냐.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성균관대는 캠퍼스가 기본적으로 수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양대가 최저가 생기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성균관대보다 한양대 입결이 훨씬 더 크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1.5 후반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강대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가장 좀 여유가 있어요. 거기에 저 비교과가 인문계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출결이에요, 출결. 그럼 출결 만점 받으면 어떻게 보면 교과 거의 100%랑 마찬가지거든요. 단순 우리가 내신으로만 판단해 본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작용을 하면 아마 1.54 혹은 1.5 초반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그 밑에 한양대가 아마 1.5 후반 정도로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성균관대는 지금 보시는 입결 혹은 요거보다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1.7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양대하고 성균관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캠퍼스의 위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양대는 서울이고 성균관대 자연계열은 수원이니까 그게 아마 학생들이 동시에 붙었을 때 선택 권한 중에서 한양대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하여대의 현재 입시 결과 컷이 요거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1.7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연계열도 저 서강, 성균, 한양, 이화여대라고 하는 요 라인에서는 입시 결과 컷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처럼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는 1.1 이내가 의학계열로 다 빠진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아무튼 늘었잖아요. 또 그 부분이 또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1.1 이내에서 의학계열은 거의 입결이 다 정리가 되는데 얼마만큼 1.1 이내에서 더 많이 의학계열에 합격하냐의 게임인 거지, 그것 때문에 1.2나 1.3이 쓱 하고 올라간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면접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면접형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입시 결과 컷이라고 하는 게 일반고 학생들이 기준점으로 삼을만 하느냐. 솔직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라인은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도 종합을 쓴다면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입결도 한번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경쟁자들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추천형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추천형은 결국 경쟁자가 일반고예요. 이게 특목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대 일반고의 싸움이 되는 거죠. 어떤 일반고 학생들이 더 유리하냐. 같은 일반고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일반고 학생이든 내가 상위 등급대의 내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해볼만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종합전형은요, 일반고 대 일반고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사고 그리고 이 특목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목이라고 하는 이 서류에 매우 적합하고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대거 들어온다. 심지어 지금 보신 서울대, 연대, 고려대에 들어오는 특목 학생들은 1등급입니다. 전교 1, 2등들이 추천을 못 쓰면 전부 서울대 학생부 종합 일반을 써야 되고, 연세대 활동 우수를 써야 되고, 고려대의 학업 우수 혹은 계열 적합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하게 합격의 어떤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건 전부 추천형이 가장 유리하고,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값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종합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한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합격을 많이 하는 게 외고와 국제고입니다. 특목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자사, 그리고 그 다음이 일반고 순이에요. 연세대 활동 우수는 가장 많이 합격하는 학생의 집단이 일반고라고 학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0%가 조금 넘어요. 그 다음이 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60%가 넘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자사고, 그 다음 외고, 국제고 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고려대 계열 적합은 외고, 국제고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자사, 그 다음 일반고.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성균관대 탐구형은 지금 보시는 교육학과하고 한문교육과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2.63이 그 교육학과 한문교육과의 그냥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부여를 하기가 어렵고 그냥 교육 쪽으로 내가 좀 라인을 한 단계 낮춰 쓸 거다라고 하면 이제 성균관대 탐구형까지 쓰는 거다. 한양대학교가 이제 올해 생기잖아요. 이 면접형 20%가.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다. 현재는 물음표만 붙어 있다. 근데 아마도 지금 보시는 서영고 그 밑에 라인 정도에서 한양대 종합 면접형이 뭐 설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2.5, 뭐 2.6 정도 라인에서. 면접형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은 지금 보고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예요. 이제 전형으로는 4개의 전형이지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라인으로만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한번 해볼 만한 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과 고려대 학업 우수형이죠. 다만 만만치가 않죠. 연세대는 면접이 있어요. 재시문 면접. 여기에 수능 최저까지 걸려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뚫어야 돼요. 반대로 고려대 학업 우수는 올해부터는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원래부터 최저가 너무 세서 이 최저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요거를 보시면 특정 교육특구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저희가 얘기하는 강남 8학군 요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뭐 지방권에 있는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솔직히 이 연세대 고려대 활동우수 학업 우수가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전형들이란 말이에요. 뭐 써서 붙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붙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수능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일정 이상을 찍을 수 있는 집단, 여기에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지역에서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만이 어떻게 보면 이 연세대 고려대의 활동우수 학업 우수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고가 그나마 해볼만 하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해볼 만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붙는다. 자연계열은 더하죠. 자연계열은 더 심각해. 왜 자연계열은 더 심각하냐?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입결 보시면 뭐 인문계보다는 좀 낮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자연계는 정확하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굽니까? 과학고 애들이에요. 그럼 얘도 한번 줄을 세워보죠. 서울대 가장 많이 붙는 게 과고 영재고예요. 문제는 뭡니까? 과고 영재고 1등부터 학생 중앙 일반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사고, 그 다음이 일반고입니다. 자, 연세대 활동 우수, 이거 일반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자사, 그 다음 과고 영재고. 근데 과거 영재고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5%가. 5% 미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 고려대 학업우수, 일반고, 자사고, 그 다음 과고, 영재고가 조금 들어가요. 근데 고려대 계열적합, 이거 과고, 영재고. 압도적이죠. 60%가 넘어요. 합격생 전체 비율. 그 다음 자사고. 그 다음 일반고. 성균관대 탐구형은 컴퓨터 교육과 수학 교육과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고요.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과학인재죠. 이게 자연계죠. 자, 이거는 뭐 학교에서 발표는 안 했어요. 발표는 안 했지만 제 생각이 맞으면 90% 이상이 과학고 학생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학생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들을 일반고가 얼마만큼 피해서 쓸 수 있냐의 게임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면접형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 라인들은 우리 평범한 일반고에서 썼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라는 집단들도 그런 집단들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전형들의 대다수가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일단은 그런 면접 형태 혹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일단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솔직히 이 면접형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은 그냥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지만
과연 일반고에서 얼마만큼 도전하고 얼마만큼 합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 다만 그래도 도전한다라고 하면 인문계도 그렇고 자연계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1등급 되어야 될 것이다. 일반고 기준했을 때. 기준점을 잡으면. 여기에 최소한 수능 최저는 뭐 당연히 추천학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이 면접 형태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능한 애들이 이 종합 면접형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쟁을 하려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서류형에 조금 더 치중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면접형은 어떻게 보면은 특목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를 패스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반고도 같이 패스하지만 결국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거는 결국 그냥 서류 평가 하나로만 평가하는 거.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없애고 이른바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활 기록부 그 자체만을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보게 한다라는. 그러면 서류 100%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바로 서연고가 없어. 이 서류형의 가장 큰 딜레마는 서연고가 없어. 그래서 서강, 성균, 한양대, 이하여대에서 서류형을 써야 돼. 그럼 1등급 초중반 때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에 서류형을 쓰긴 쓰는데 좀 씁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서류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쓸 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를 다 쓰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돼요. 자, 인문계열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서강대가 2.11, 성균관대 융합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2.56이고 성균관대 아까 봤던 탐구형 중에서 그 4개의 모집 단위를 뺀 정확하게는 예체능 계열에 있는 체육교육과도 있는데 그것까지 뺀 나머지 전부 서류 100%입니다. 그게 2.99예요. 그리고 한양대가 원래 서류형으로만 있다가 올해 서류형하고 면접형 이런 걸 만든 거죠. 그 기존에 있던 서류형의 입시 결과가 2.73. 이화여대는 서류 100인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3학년 꽤 센 수능 최저를 걸고 있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2.59. 그러면 그냥 단순 논리로 봤을 때 일단 이화여대의 미래 인재는 아마도 일반고 학생들 중심의 자사고 학생들끼리 경쟁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특목이 쓰기에는 저 3학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특목에서 면접형이 아닌 서류형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단순 입결만 했을 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성균관대의 탐구형 이게 아마 그래도 외고 국제고 애들이 좀 들어올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양대 서류형 이것도 외고 국제고 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모집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외고 학생들이 이제 이 정도를 쓸 때 말씀드렸지만 면접형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다 씁니다. 근데 뭐 계열 적합까지 해서 쓰고 그러면 나머지 카드 중에서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는 분명히 쓰겠죠. 그럼 이제 한 장의 카드를 서강대를 쓸 거냐 안 쓸 거냐의 저는 그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솔직히 이렇게 썼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장 정도는 좀 더 밑에 있는 학교에 써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서 2장의 카드만 쓴다 하면 아무래도 선호도상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서강대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다수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좀 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성균관대 융합형은 딱 그 중간 정도에서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일반고, 뭐 자사고, 여기 뭐 외고 국제고. 근데 저 융합형에 최근에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되고 몰리고 있는 부분들은 좀 보이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외고 국제고랑 경쟁하면 본인들이 불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고처럼. 외고 국제고랑 경쟁하면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나? 우리는 오히려 일반고하고 경쟁하는 것도 유리하지 않나? 다 그 생각들 하는 거거든요. 자연계열도 한번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에요. 서강대 자연계열 2.11,
성균관대 융합형, 성균관대 융합형 2.1, 성균관대 탐구형 2.62, 한양대 서류형 2.22. 이화여대 2합 5거든요. 이게 얘네가 수능 체제가 좀 다르죠. 그런데 2.01. 성균관대 탐구형은 아무래도 뭐 과학고까지는 아니지만 자사고 예를 들면 3등급대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겠죠. 최대 맥스가. 한양대하고 성균관대, 서강대는 주로 일반고하고 자사고 중심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과학고 학생들이 뭐 4등급, 5등급에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컷은 50% 컷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일반고에 소수의 특목애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위에 있는 면접형에 훨씬 유리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굳이 이 서류형까지를 끼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그리고 아마 입결 기준에 했을 때 막 4등급 이런 애들이 붙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면접도 그렇고 서류형도 그렇고 이 종합전형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자 집단을 일단은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나의 내신 이꼬르 경쟁력이 아니에요. 이건 추천형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경쟁력이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스스로의 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학생 스스로도 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 생활기록부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후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집단에 맞는 전형들을 따져보시는 거예요. 종합전형과 이 교과 추천이라고 하는 전형의 그 지원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틀립니다. 같은 방향성에서 같이 어우러져 갖고 6장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의학계열 그냥 입결 한번 그냥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추천 전형 기준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추천 전형 기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만 이제 의학계열의 추천 전형이 있어요. 성균관대, 한양대가 전부 종합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교과 추천이 없습니다. 대신 가톨릭대가 이제 추천형이 있어서 가톨릭대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가톨릭대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5 아니겠습니까? 의대 중에. 그러다 보니 가톨릭대랑 한번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왜 울산대 안 가져왔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울산대는 이제는 빅5라 부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빅5에서 내려왔습니다. 뭐 6나 7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울산대가 왜 빅5에 들어갔었냐면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본과를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울산대가 그 수련병원도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울산대에서 6년 내내 의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메리트가 없죠. 그냥 지방 의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려대입니다. 그래서 고려대를 지금 빅5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의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고려대의 의과대학 이 입결은 지금 보시는 1.07보다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실 때 추천형 기준 하면은 그래도 무조건 1.1 이내여야 된다. 아무리 약학계까지 쓴다 하더라도 1.1 이내에서 정의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1.0에서 1.1은 서영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의학계열을 쓰는 거예요. 인문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 컷이 좀 낮아 보이는 느낌이 바로 저 1.0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부터는 결국에 의학계열이 아닌 일반 자연계열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얘네한테부터가 서영고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종합전형에서의 지금 의학계열에 보면 그래도 의예과는 1.1 이내는 다 들어와야죠. 1.2가 거의 넘어가는 거는 뭐 한양대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단은 아무튼 이거 이내는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합전형부터는 전사고 애들하고도 경쟁을 하잖아요. 전사고 기준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3 이내까지는 의대를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붙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1.0이 가까운데 너무 치열해. 그런 게 보이는 거고, 뭐 최대 맥스 약대까지 해야 1.95, 뭐 2.0인데 이것도 일반고라기보다는 아마 전사고에서 약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1등급 후반일 가능성이 크다. 중후반이면은 얘네들 의대는 못 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약대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고는 약대는 어느 정도가 기준점이냐? 이화여대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6, 1.42. 그러면 아무튼 1.4 이내에서 약대도 대충 정리는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진짜 의학계열이 얼마나 치열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이제 최상위권 7개 대학에 대한 입시 결과들을 한번 봤고요. 제 개인적인 좀 의견들을 좀 첨가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매우 이 최상위권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학교들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혹은 이제 N수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정말 이제는 상위 7개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더더욱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능 최저 맞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